2026년도부터는 이제 생계지원비가 82만 몇천 원 이렇게 나오나 봐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지원금은 지역마다 다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0,000원 정도 더 올랐나 봐요. 근데 82만 몇천 원이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차를 갖고 있어. 고급진 차야. 1,500만 원짜리 차를 갖고 있어. 아무 재산도 없어. 차라는 게 뭐예요? 움직일 때마다 돈이 들어가고 보험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너 1,500만 원짜리 차 이번에 샀지? 그러면 너 1,500만 원 있는 거네. 그러니까 한 달에 1,500만 원씩 버는 거네. 1,500만 원씩 그 재산 소득으로 간주를 합니다. 그러면 생계지원 나올 수 있겠습니까? 못 나오겠죠. 트럭은 조금 달라요. 트럭은 계산법이 다른데 아마 이제 이분이 1톤 트럭을 갖고 있었잖아요. 작년에 샀다. 그럼 또 사정이 다르죠.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소득으로 잡자. 왜? 니거 1,000만 원이니까 그 반값 500만 원을 한 달 소득으로 잡아. 생계지원 나올 수 있겠습니까? 안 나오죠. 네, 이것과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. 이분이 트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했잖아요. 이 일을 했다는 건 사업자가 있다는 거거든요. 사업자. 그럼 사업자가 있으면 무조건 생계지원은 안 나옵니다.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돼야 되니까, 아니면 자활에 가서 그 마을기업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, 국가가 지정해주는 그런 소득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, 이분이 사업자가 있고 또 트럭이 있어. 그럼 생계지원은 절대 받을 수 없죠. 기초연금은 65세. 한 35만 원 정도, 뭐 40만 원 가까이 나오나 봐요. 이제 31만 얼마였는데 한 30 몇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는 아마 받을 수 있었겠죠. 근데 이 남자분이 만약 65세가 안 됐으면 못 받는 거고, 엄마가 또 미처 저기를 못했으면, 신청을 못했으면 못 받는 거고. 그런데 받는다 해도 뭐 어디 코딱지 하나 붙이는 것과 같이 내 넙대대한 얼굴에 코딱지 하나 붙으면 뭐가 돼? 얼굴 가릴 수 있어요? 못 가리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분 모자의 삶에서 전기요금 가스비 또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어디다 코딱지 붙이겠어.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든 그 몸을 끌고 나가서 시장 노점을 열었겠지. 제가 이제 오늘은 참 마음이 아파서 또 방송을 하는 거예요. 자동차를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냐? 5년 넘어야 돼요. 5년. 그리고 경차여야 되겠죠? 500만 원 이하의 그 경차, 모닝 혹은 트럭 오래된 거, 혹은 뭐 장애인 자동차, 뭐 이런 특수조건, 더 이상의 특수조건 나한테 묻지 마요. 난 동사무소 복지 그 공무원이 아니야. 동사무소 복지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를 갖고 있다, 차가 있어서 안 된다는데,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서 내 차는 5년 넘었고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. 그러면 당신 사업자 있잖아. 사업자 없습니다. 고물 주스러 다닙니다. 이것으로 고물을 주셔서 조금씩 팝니다. 그럼 얼마나 벌어요? 한 달에 뭐 고물 주면 얼마나 벌까? 10만 원 벌까?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벌기도 하나 봐요. 때때로인데 한 5만 원 벌어요. 10만 원 벌어요. 하면은 뭐 30만 원 그 안에서 번다 그러면은 괜찮겠죠? 그런 식으로 해서 생계를 받을 수도 있고, 또 주택보조도 받을 수 있겠죠. 생계지원자는 주택과 의료보험을 많이 받습니다.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100분의 48. 그러니까 우리 10명 중에 50번째에,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48번째 그 기준에 맞추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48? 그럼 가능하겠죠. 주택보조도 그 40%인가 뭐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비슷하죠. 근데 생계지원은 100분의 32니까 생계지원을 받는 분들은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. 차상위는 이제 10명, 100명 중에 50번째, 50%에 해당해서 생계지원은 못 받지만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. 라면 차상위 확인서를 또 받을 수 있잖아요.
이 뉴스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. 사실은 한국 사람은 이렇게 시골에서 살면 내 집이 있고 또 내 땅이 있고 원래부터 거기서 살고 하면 땅이 넓으니까 건강보험은 물론 일종 혜택을 받아요. 시골 사람들은 농사 짓고 이러니까 농어촌 지역 농사 짓는 분들은 농어촌 지역에 살기만 해도 되나? 그건 나 모르겠어. 근데 이렇게 이런 분들에게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방비도 못 줘서 마음 아프다라고 하잖아요. 나도 마음 아파요. 국방비도 못 줘서. 근데 중국 사람들 또 이렇게 비난하면 나도 이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려나? 근데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 아파트에 있어도 신고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솔직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어떤 어르신들은 한국에 자기 집 자식 한테 맡겨놓고 갔어도 미국 가서 월표 받고 그랬던 시절이 또 있었어요. 왜? 인터넷망이 연결 안 돼 있으니까. 지금은 이제 인터넷망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난 제발 중국하고도 인터넷망 호환을 해서 중국에 뭐가 있는지도 금방금방 알아낼 수 있게 자기 이름으로 뭐가 있는지 아니면 통장에 뭐 돈이 있는지 우리 토스뱅크로 쫙 드러나잖아요. 지금은 내 통장에 돈이 있어. 근데 나 돈 없습니다. 동사무소 가서 말하죠. 동사무소에서 토스뱅크 탁 쳐요. 그럼 토스뱅크에 쫙쫙 연결돼서 당신 뭐 증권 계좌에 얼마가 있네.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알아요. 900만 원 이상 어떤 은행에 짱 박혀 있으면 못 받죠.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. 참 나는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해요. 실제로 돈이 없어서 그렇죠.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. 지금 얼마나 경기가 안 좋은데 나도 쿠팡에서 막 조기 사고 싶어가지고 막 하여간 시대가 그러잖아요. 시대가. 난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. 나는 놀고 있고 일도 없어서 답답한데 나 때문에 엄마가 기어서라도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려고 한다. 더군다나 치매가 있는데 치매 노인이 가서 시장에서 장사하면 시골 사람들은 그러거든요. 그 자식이 죽일 놈이고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. 시골은. 왜냐면 다 통하잖아. 80대 노인이 가서 시장에 가서 아이고 한 1,000원 벌었대요. 1,000원. 2,000원 벌었대요. 막 어르신들이 모여서 그러면서 60대 놈은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80대 노인이 저렇게 기어다니면서 장사하면 욕 나옵니다. 욕해야 됩니다. 참 이 이야기 들으면서 난 참 슬퍼요. 슬퍼. 자동차 하여간 생계 지원을 받는 데는 자동차 비용이 그대로 매달 수입으로 계산된다. 그 생계지원 안 된다. 단지 65세 이상 기초연금은 그나마 4.7%인가 계산되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만 하여간 이 부분 참 아픕니다. 자국민들의 이 복지 사각지대 참 그쵸.